자,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운동과 관련돼서 또 특이한 소식이 하나 들리는데, 허리 운동을 하면 허리가 아프다는 소문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뭐 군대에서 이제 뭐 체력 검사할 때도 그렇고, 뭐 수험생들이 또 체력 검사할 때도 허리를 허리 운동이 허리를 아프게 한다 이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체육적 종목에 빼야 한다. 이런 여론이 지금 많이 이게 많이 퍼졌어요. 이 허리가 사실은 이 보호되고 해야 하는 영역이거든요. 목하고 우리가 운동할 때 항상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허리와 목은 잘 보호를 한 상태에서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허리에 통증이 생긴다, 또 허리가 아프게 된다, 이런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 목은 몰라도, 목은 좀 어렵습니다. 목은 몰라도 허리 운동을 해서 허리가 아프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허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허리 운동요. 허리 운동하고 목 운동하고 허리 운동은 이렇게 잘 보호한 상태에서 운동 행위를 아직까지 목은 운동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제 헬스장에 가시 보면 이제 뭡니까? 허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목을 바닥에 대고 이렇게 목 운동하는 사람을 많이 봤었는데 지금은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그런 방식으로는 트레이닝이 안 되기 때문이죠. 허리도 마찬가지로 운동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허리와 관련돼서 옛날에 요가 할 때 신문 방송에 많이 나왔습니다. 요가를 하면 허리가 아프다 해서 아주 요가 도장 운영하는 사람이 아주 궁지에 몰린 적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다시 뭐 허리 운동하면 말이야 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군대에서 학교에서 가끔 이렇게 소문이 퍼져 나오거든요. 문제인 것은 이 허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는 통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이런 개인의 경험 이걸 이제 기자들이 받아줘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막 떠들어 제낀 겁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라는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막 이제 동조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일파만파가 되는 거죠. 허리 통증 가지고 나갔다 옛날 요가에서 보면은 이게 나중에 자격증 시비로 가요. 또 지금 허리 문제는 어떤가? 허리 운동 하면 안 된다. 체육장에서 빼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왜 이런 혼란이 생기냐면은 우리 몸에 통증과 민감한 조직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릎 통증을 많이 호소하죠. 무릎 통증이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고관절 통증을 많이 해요. 또 어깨 통증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허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통증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조직의 구성이 틀려요. 그래서 통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무릎에 보시면 근육이 많지 않죠. 만져보시면 뼈와 근, 인대예요. 뼈와 근. 요 고관절도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엉덩이가 쏙 들어갔잖아요. 그죠? 거기도 근육이 많지 않아요. 이것도 뼈와 인대가 많아요. 어깨는요. 어깨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됐으면 이쪽에 이쪽하고 이쪽 영역에 보면 근이 많아요. 근이. 허리는 저번에 제가 설명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척추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영역이 굉장히 약하다고. 근육이 없어요. 막 조직이. 자, 이런 근육이 없는 데서 통증을 발생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저번에 얘기했죠. 에너지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이쪽으로 운동해줘야
해줘 버리면, 흔들어 버리면 에너지가 이렇게 빠지거나 출렁거리면서 편차가 생깁니다. 에너지 편차가 생겨요. 에너지 편차가 생깁니다. 이 에너지가 편차가 생기면 신경이 반사가 아니라 통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경이 통증을 이렇게 나타나는 그 통증이 나타나다 얘기는 뭐냐면 그쪽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신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여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현상인데 무조건 어떤 동작을 하면 허리가 아프니까 하지 말고 또 뭐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우리가 실제로 뭐 운동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무릎도 무릎이 아프니까 다리를 구부리지 말래. 허리 아프니까 허리도 사용하지 말고 뻐덕하게 있어요. 또 고관절이 아프니까 또 어떻게 하지 말래. 또 뭐 어디 아픕니까? 어깨 아프니까 어깨도 또 이렇게 보호를 한다고. 무릎은 기본적 역할이 구부리고 펴는 역할이에요. 그죠? 펴는 역할. 허리는요. 이것도 구부리고 좌우로 회전하고 이런 역할이에요. 고관절은요. 다리를 옮길 때 이렇게 시계 추모를 움직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역할을 안 하면.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을 겁니까? 이 관절 자체가 가지는 역할을 안 한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무릎을 구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허리를 숙이고 펴는 자세를 안 한다고 해서, 고관절처럼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어깨를 올렸다 내렸다 하지 않는다 해서, 이것이 낫거나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 이런 식으로 보호하고 있다고요. 여기가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얘기하면 에너지 부족이에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움직여줘야 에너지가 갈 거 아닙니까? 그죠? 더 안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움직이고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더 아파요. 자, 여기서 이제 허리 통증에 대해서 다시 복근 운동이 허리 통증을 일으킨다라는 이 주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근 운동 그러면 통상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크런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시드업이라고 있습니다. 크런치는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잡히죠.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이거 배꼽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추 3번입니다. 크런치는 요추 3번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 상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크런치이고, 시덥은 요추 3번이 배꼽 아래 요추 3번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를 무릎에 갖다 대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하나는 요추 3번이 바닥에 있고 하나는 요추 3번이 들리는 형태의 운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것은 1번이 아니고 2번 시덥을 할 때 통증을 일으킵니다. 물론 크런치도 너무너무 많이 했어.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요추 5번, 4번이라고 합시다. 너무너무 많이 해서 요추 모양이 이렇게 되지 않고 약간 이렇게 되어버렸다. 내가 운동을 너무 많이 잘했다면서. 다시 말해서 요추 5번 이렇게 뒤로 물러나 버렸다. 4번하고 3번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약간 둔탁한 통증이 있었어요. 둔탁한 통증. 근데 C대에서 해버리면 약간 날카로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크런치가 요통을 일으킬 가능성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허리 운동을 했는데 허리가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이 C대 형태. 그러니까 일어나서 무릎에 갖다 대는 거. 그러니까 1분에 뭐 60개 하느니 뭐 30개 하느니 그래서 뭐또 빨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빨리 많이 한다고. 빨리 1분에 뭐 30개, 40개, 60개 뭐 하려고 가지고 애를 쓴다고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는 운동하는 가운데서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운동을 잘못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시더블 가지고 설명할게요. 이 시덥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됐으면 이 머리가 여기 합시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각도. 자, 여기가 무릎이니까요. 이 각도, 이 각도마다 힘이 전달되는 방향이 틀립니다. 다시 말해서 힘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구간이 많이 겹쳐요. 구간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내가 운동을 시작하면은 시덥에서 배가 운동이 됩니다. 배가 운동. 근데 내가 조금 더 들면 이 정도 가면은 등이 운동돼 버려요. 또 여기를 가면 또 배가 운동되고 또 여기 가면은 또 등이 운동돼요. 다시 말해서 배, 등 이렇게 순차적으로 힘이 들어가고 나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순차적으로 힘이 들어가고 나가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의 근육이고 하나의 신경 레벨에 안에 있다면 통증을 일으키지 않을 건데 등 근육과 배 근육이 틀고 등을 통제하는 신경과 배를 통제하는 신경이 틀려요. 그리고 또 이런 운동들을 속도를 높여서 한다고요. 자,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금 다 나왔습니다. 자, 등 근육과 배 근육이 다르다. 또 두 번째, 신경의 연결 관계도 틀린 거잖아요. 그죠? 등과 배하고 신경이 똑같지 않고 다른 것을 한다. 그 다음에 뭐냐면, 빠르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시도를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신경 불일치가 벌어져요. 그리고 동작을 빠르게 하니까 신경이 민감해져요. 자, 이처럼 했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시덥에서 주로 자극을 받는 게 뭔가 배근육이죠, 배근육. 그 다음에 요방형근이 자극을 받아요. 단순히 배근육만 트레이닝을 하면 통증이 생기지 않는데 배, 요방형근, 배, 요방형근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요방형근이 민감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방형근 통증이 일어나요. 요방형근 통증.
요방형군에서 통증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운동을 하면 허리가 아프다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허리 운동을 하면서 허리가 안 아프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한 클러치를 하시든가, 그래야 크런치, 아이고, 크런치를 하시든가, 두 번째, 시dob을 할 때 동작을 천천히 하면서 근육과 신경의 구간을 넘지 않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사용하면 허리가 안 아플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근데 그것이 아까 말했듯이 그 구간이 개인적으로 알기 힘드니까 가능하면은 이 시dob을 빼고 크런치 위주로 트레이닝을 해서 몸에 감각이 생기면 시덥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 허리 운동이 뭡니까? 그 통증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아직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니 문제죠. 그리고 사실 이런 것이 있을 때 허리가 통증을 일으킨다 이런 거 있을 때 대부분 뭐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로 써서 사회에 알려야 되는데 전부 입을 딱 닫고 있으니까 또는 몰라서 이 허리 운동이라는 좋은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상한 상식이 퍼지는 겁니다. 아니 허리 운동, 복근 운동이 복근은 지금 허리 운동이 아니라 복근 운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근 운동인데 복근 운동을 안 하고 신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체력을 증강시키고 할 수 있어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근 운동을 뺀 운동이 헬스장에 가서 복근 운동을 뺀 운동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복근 운동이 스쿼트처럼 1번, 2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우선순위 1번에 들어가도 되고 2번에 들어가도 될 정도의 가장 중요한 운동이 복근 운동 아닙니까? 우리 헬스를 오래 하신 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스쿼트 하면 스쿼트. 그 다음은 뭡니까? 복근 운동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엉덩이와 배 앞쪽과 배 뒤쪽 허리. 그러니까 엉덩이, 배 앞쪽과 허리. 이 운동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코어잖아, 코어. 그죠? 그러니까 복근 운동이 허리 통증인다고 안 한다 그러면, 어? 허리만 운동만 해주고 그럴 겁니까? 허리도 계속하면 통증이 일어나죠, 또. 허리 운동 120턴 계속하면 통증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요? 허리에 지금 내가 에너지가 50밖에 없어요. 내가 운동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60, 70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너지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통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항상 통증은 에너지 변화에 따른 신경의 반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황당무계한 것이 신문에 나오고 사람들은 그걸 믿고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운동을 한다 그럴 때 운동을 시킬 때 그러니 운동 시킬 때 사람들이 허리 운동을 시키면 허리 운동하면 허리 아프다던데 이런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허리 운동을 시켰어. 그 사람 진짜 허리 아파. 그럼 이 사람이 우리인데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디스크 걸렸다고 그러고 병원을 갔다 온단 말이고 병원을 갔다 오면은 야 약간 디스크 있다고 그러고 얘기해도 대부분 그죠? 그러면 당신 문제 있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이 잘못된 상식이 결국 사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복근 운동과 허리 운동은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동작을 빨리 하면서 신경의 민감성을 높이고 근육과 근육, 신경과 신경이 구간이 구별되어 있는데 빠르게 해버리니까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궤도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면은 허리 통증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물론 시트업을 할 때는 구간을 한 번에 쫙 옮기지 말고 구간을 나누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허리가 통증 나는 게 빨라서 동작을 빨리 해서 허리 통증이 일어나니까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강도를 계속 높여가야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운동할 때 강도를 계속 높여가는 것을 역치점 이상의 자극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어제 내가 R형을 개수를 합시다. R형을 100개를 했어. 근데 오늘 또 100개, 내일도 100개, 이렇게 계속 100개를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습에 빠져요, 습에. 습관에 빠져서 자극에 민감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R형을 해도 자극이 가지 않는 현상에 빠져버린다고. 그래서 운동의 발전이 없고 우리 몸의 활성을 상승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R형을 내가 이제 오늘 100개를 했다라면 내일은 추가해서 101개를 하고 102개를 하고 103개를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몸이 이 자극에 민감해져요. 자, 그럼 우리가 역치점 이상의 자극을 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강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시간을 지속하는 거. 그리고 운동 시간을 늘리는 거. 다시 말해서 R형일 같은 경우에는 무게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개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문제는 개수를 늘리는 것을 먼저 하고 1번 다 무게를 올립니다. 자, 무게를 올려버리면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무게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려버리면 내가 무게를 들 수 없는 지점이라고 빨리 지점에 도달해보자. 무게를 들 수 없는 지점에. 그러나 내가 지속 횟수를 늘리면 무게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계속 운동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속 시간을 늘리는 거야. 운동 강도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게를 차츰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역치점 이상의 자극을 행해줘요. 특히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농업시대에는 전신을 사용해서 몸 움직임이 한 80% 됐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정보사회니까 몸 움직임이 뭐 한 20밖에 안 돼. 편차가 60이잖아요. 그죠? 그 집에 와서 내가 회사 치고 집에 와서 내 60%몸 운동을 해줄 수 없잖아요. 그죠? 이 60%의 갭을 이렇게 뭡니까? 역치점 이상의 자극을 줌으로써 균형이 되도록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치점 이상의 자극이란 굉장한 거죠. 그죠? 운동에 있어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역치점 이상의 자극을 둬야 이렇게 우리 일상이 균형을 맞는 거죠. 근데 역치점 이상의 자극을 준다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단순히 뭐 헬스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항상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민감성, 다시 말해서 신경 민감성을 높여놔야 내가 내 몸이 어떤가라고 내 몸을 인지할 수 있잖아요. 신경 민감성이 떨어지면 다시 우리가 습관이 들어지면 모든 게 무뎌져요. 그죠? 툭 퍼진다고. 항상 이제 몸을 이렇게 민감성을 높여놔야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한 건 이제 복근 운동이 허리 통증을 일으킨다라는 얘기를 제가 반박을 했었고, 두 번째는
액시즘 일상의 자극을 해서 우리 몸을 항상 균형 유지력이죠. 균형 잡게 할 수 있는, 균형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균형 유지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칠게요.